안녕하세요. 혼자서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 벌써 반년이 넘었네요. 이제는 좀 괜찮아진 것 같다가도 한 번씩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그럴 때면 이불 속에 들어가 숨죽여 펑펑 울기도 하고 뒷산에 올라 소리를 지르기도 했는데 오늘은 한번 일기처럼 적어보려고요.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할 당시에 저를 다른 이름으로 부른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 수치스럽고 속상한 마음에 결혼이고 뭐고 필요 없다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자고까지 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참고했던 영화의 주인공 이름과 헷갈렸다며 울며빌며 변명을 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일주일 내내 저희 집까지 찾아오는 모습에 저도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마저도 저렇게 진심인 사람인데 오해를 푸는 게 좋지 않겠냐 해주셔서 저도 남편을 용서하고 믿어줬거든요. 그런데 이런 더러운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자로서 결혼식에 대한 환상도 있었고 친정 부모님 역시 하나뿐인 딸의 결혼식을 위해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하셨지만 시부모님께서는 예전에 사업에 실패하신 이후로 지인분들과 사이가 좋지 못하시다며 가까운 친지들만 불러 작은 결혼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신혼집은 시댁에서 마련해줬어요. 지은 지 얼마 안 돼 보이는 작은 빌라였는데 안에는 이미 가전제품과 가구까지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몸만 들어가서 살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이 정도로 배려를 해주시니 저희 집에서도 결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예정보다 빠른 임신이라 놀라기는 했지만 기쁜 마음이 더 컸지요.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얼마 뒤 저의 임신을 축하하기 위해 아주버님네 부부와 신혼의 부부까지 온 가족이 시댁에 모여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엄연히 서열상 제가 막내이다 보니 아무리 시어머니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셔도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런 부담감 때문인지 점심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속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어떻게든 시댁 화장실에서 토하는 상황은 피하고 싶었기에 저는 조심스레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깐 누워서 쉬려는 생각이었어요. 방에 선풍기도 없고 갑갑해서 창문을 아주 살짝 열어놓고 한쪽에 누워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들어보니 신우와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제대로 들리지는 않았지만 신우가 잘 보고 왔냐고 남편에게 묻더라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도 했고요. 남편은 얼마 전에 만났는데 잘 크고 있더라며 자기도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종잡을 수가 없어서 귀를 기울이려던 순간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났고요. 시간이 흘러 저는 딸을 출산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조산이었어요. 원래도 몸이 약한 편이었는데 임신을 하면서 체력이 심하게 떨어졌거든요. 결국 회사에서 회의를 하던 도중 기절을 했고 그대로 응급실에 실려가 조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건강한 딸아이가 태어났고 모든 가족으로부터 넘치는 축하를 받았어요. 고생과 시련은 끝났고 이제 남편과 딸, 우리 셋의 행복한 인생 이막이 시작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정말이지 그때만 해도 제가 이런 사연의 주인공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딸이 막 또를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워낙에 술이 약한 사람이라 회식도 잘 안 가고 친구들하고 술자리도 잘 안 갖는 사람인데 그날만큼은 무슨 일 때문인지 잔뜩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남편을 간신히 소파에 눕히고 옷을 갈아입히다가 남편의 지갑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현금은 얼마나 가지고 다니나 궁금하기도 했고 별다른 뜻은 없었어요. 지갑에는 사귈 때 주었던 제 증명사진이 여전히 들어있더군요. 딸 돌잔치 때 셋이 찍은 사진으로 바꿔 끼워 놓아야겠다 싶어서 제 증명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제 증명사진 뒤에 어떤 아기 사진이 있더라고요. 남편과 꼭 빼닮은 아기였지만 남편이라고 생각하기엔 요즘 사진이었어요. 뭔가 쎄한 기분이 들었지만 술에 취해 잠든 남편에게 물어볼 수가 없어서 다음날 물어봐야겠다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이튿날 숙취로 괴로워하는 남편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며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깐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저에게 시조카도 못 알아보냐고 하더군요. 신우에게는 8살 난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 어렸을 때 사진이라는 거예요. 신우랑 남편이 많이 닮기는 했지만
신우 아들하고 남편은 별로 닮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저쪽하라서 예뻐서 가지고 다녔을 뿐이라며 저더러 도대체 왜 남의 지갑을 뒤졌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렇게 화를 내는 남편의 모습이 낯설어서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있으니 혼자 씩씩거리다가 사진을 쓰레기통에 버리고는 출근한다며 아침도 안 먹고 집을 나가더라고요. 황당한 저는 잠깐 넋이 나간 기분이었지만 금세 정신을 차렸고 왠지 모를 찝찝함에 남편이 버린 사진을 쓰레기통에서 다시 꺼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온 식구가 모인 날이었습니다. 저는 시조카에게 문제의 그 사진을 보여주며 이거 너라는데 이런 사진 본 적 있냐고 물어봤어요. 시조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처음 보는 사진이라면서 자기가 이렇게 생겼었냐고 오히려 저에게 역으로 묻더라고요. 그러더니 홀랑 제 손에 있던 사진을 들고 신우한테 달려갔습니다. 고지어 부엌에 있던 신우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저에게 다가와서는 이 사진은 어디서 났냐고 물었습니다. 남편 지갑에서 찾았다니까 신우는 혼잣말처럼 미쳐서를 몇 번 되뇌이더니 이건 자기 아들 사진이 맞다며 자기가 가져간다고 하더군요. 본인 아들 사진이라는데 안 준다고 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딸이 두돌이 되었을 때입니다. 저는 원래부터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는 주의였기에 둘째를 갖는 건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입양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외동으로 키우면 딸이 너무 외롭지 않겠냐는 둥, 이기적으로 자랄지도 모른다는 둥,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들었습니다. 저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도 모르냐면서 당연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까지 나서선 너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불쌍한 애 걷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냐며 자꾸 입양하기를 강요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2주 가까운 시간 동안 사람을 얼마나 볶아대는지 정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입양에 집착하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고 있으니 자꾸 기분 나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남편한테 내가 모르는 숨겨진 아이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끔찍한 상상까지 들더군요. 결국 고민 끝에 나름의 해결책을 생각해냈습니다. 제가 아이를 직접 고르겠다고 했을 때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보고 마음을 정하는 걸로요. 저는 남편에게 그럼 같이 고아원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키워야 되는 아이니까 제가 고르겠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그건 또 싫다고 하더군요. 자기 성씨를 따르고 자기 집안 호적에 오를 아이인 만큼 이번만큼은 며느리인 제 의견보다는 시부모님과 자기 의견이 더 중요한 것 같다면서요. 말도 안 되는 남편의 고집에 그러면 입양은 없던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때 남편이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려고 들었다면 저도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 무렵에 이미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입양은 없었던 걸로 하자니까 순순히 그러자고 자기도 사실은 내키지 않았다며 한 발 뺐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는 솔직히 안도감까지 느꼈습니다. 정말로 자기 자식이었다면 그렇게 쉽게 포기할 리 없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평화로운 날들이 흘러갔습니다. 딸은 쑥쑥 자랐고 어느덧 3번째 생일을 앞두고 있었던 때였어요. 남편은 갑자기 출장이 잡혔다며 내일 모레 이틀 정도 집을 비워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남편에게 말은 안 했지만 모처럼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봐준다고 하셔서 둘이 영화라도 보러 갈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심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무렵 남편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집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신경을 쓰려고 해도 어느샌가 옷이 더럽혀져서 점점 후줄근하고 편한 복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고 하루는 남편이 인상을 있는 대로 찡그리면서 너랑은 둘째는 못 갖겠다 이러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둘째를 갖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남편이 뜬금없이 둘째 이야기를 꺼내기에 제가 왜?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여자로 안 보인다며 혀를 차더라고요. 자존심이 너무 상했지만 수치스러워서 주변 사람들에겐 차마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속으로 참아내다가 친정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하니 당신이 손녀를 봐준다고 남편이랑 모처럼 오붓하게 좋은 시간을 보내보라고 하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하니 힘이 팍 셌지요. 저는 친정어머니한테 손녀 안 봐주셔도 될 것 같다며 출장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친정어머니는 더 잘된 일 아니냐며 이참에 당신이 이틀이고 3일이고 봐줄 테니 출장을 따라가 보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일하는 동안엔 호텔에서 쉬다가 저녁에는 둘이 좋은 시간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듣고 보니 그럴듯한 계획 같았습니다. 그날 밤 퇴근한 남편을 살며시 떠봤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남편의 반응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지금 놀러 가냐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오려고 아둥바둥 사는데 무슨 속편한 소리냐고 고함을 치더라고요. 장모님도 생각이 있으신 거냐면서 한숨을 팍 내쉬는데 저 때문에 친정어머니가 사위한테 무시를 당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속도 상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튿날 출장을 간다는 남편은 이상하리만치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콧노래를 부르고 멋도 한껏 부리더라고요. 제가 지금 출장 가는 거 맞아? 놀러 가는 사람 같은데 라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내자 남편은 즐거운 기분으로 일하려는데 왜 초를 치냐고 짜증스럽게 대꾸하더라고요. 저도 더는 남편이랑 말도 섞기 싫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한마디 싸붙이곤 가던지 말던지 내버려뒀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간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딸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배고프다고 울 법도 한데 제대로 울지도 못하길래 손을 대보니 애가 불덩이처럼 뜨겁더라고요. 놀란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도통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들쳐업고 맨발로 집을 나서 택시를 탔습니다. 맨발이었다는 것도 병원에 도착해서 알아챘을 만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조산으로 낳은 딸이었기 때문에 혹시 뭐라도 잘못됐을까봐 늘 노심초사하며 딸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병원에 도착해 수액을 맞추고 하니 열이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어느 정도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는 그때 남편으로부터 영상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남편이 아니라 웬 남자아이가 화면에 나타나더군요. 황당해서 넌 누구냐고 물으니 아이도 놀랐는지 아빠를 외치더라고요. 곧 이어 낯익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너무 자연스럽게 왜 그러냐며 아이에게 대꾸를 해주고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금방이라도 핸드폰을 놓칠 것만 같았고 그 순간 어떤 여자가 제 남편에게 자기야 하고 부르더라고요. 곧 남편의 얼굴이 화면에 떴고 남편은 정말 크게 놀란 듯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10분 정도 흘렀을까 남편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도저히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 출장으로 집을 비울거라던 남편은 이튿날 아침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더니 아무것도 안 물어보냐고 묻더라고요. 남편에게 지금 무엇을 물어본들 정직하게 대답해 줄 것 같지 않았기에 저는 남편을 한번 힐끗 바라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무시해버렸어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애걸복걸을 하며 무슨 말이라도 해달라고 하길래 당신 애가 맞냐고 물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도 속이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거기에 따라서 내 결론도 달라진다고요. 남편은 저와 만나기 1년 전에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여자가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시댁에서 워낙에 그 여자를 탐탁지 않아 해서 결국 혼인신고도 못한 상태로 살다가 그대로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당시 여자 뱃속에는 이미 아이가 자라고 있었는데 남편에게 말을 해주지 않았대요. 그렇게 여자와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만나게 되었고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며칠 전 그 여자에게 연락이 와서 한번 만나게 되었답니다. 여자는 그때 아이를 데리고 나와 남편에게 당신 아이라고 말을 했고요. 남편은 믿을 수 없었기에 친자검사까지 했고 그 결과는 99.99% 일치였다고 했어요. 남편은 점점 차분한 목소리로 평정을 되찾아가며 저에게 하나씩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자가 재혼을 하고 싶다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아이를 키웠으니 그 시간만큼 이번엔 남편더러 아이를 키우라고 했다는군요. 저를 설득해서 입양을 해볼까도 했지만 그건 차마 저한테 못할 짓인 것 같았고 그 와중에 아빠의 존재를 알게 된 남자아이가 하도 아빠 보고 싶다고 타령을 해서 이번에도 내려갔던 거라면서 오해하지 말랍니다. 그 여자와는 더 이상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요. 하지만 남편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었지요. 저는 왜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남편은 그랬다면 제가 자기와 결혼했겠냐면서 저를 포기할 수 없었답니다. 사실 남편의 말에 거짓이 있든 없든 더 이상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혹시 당신 말고 시댁 식구들 모두 이 일을 알고 있냐고 물으니 묵묵부답이더군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저를 바보 취급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제가 울분을 토하니 다들 저에게 상처를 주기 싫어서 그런 거랍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원한다면 다신 그 여자도 아이도 만나지 않겠다며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저는 당분간 친정에 머물면서 생각할 시간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딸아이가 친정에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악을 써가면서 화를 낼 수 있었네요. 친정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짐을 내려놓고 바로 다시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그쪽에 일 잘하는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많다고 들었기 때문이지요. 다행히 저와 상담을 진행해 주신 변호사께서 이건 남편이 고의로 속였기 때문에 이혼이 아니라 혼인무효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으며 양육권도 가져오자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다행히 저는 친구나 가족들과 주고받은 이야기를 잘 지우는 편이 아니에요. 핸드폰을 뒤져보니 사귈 때부터 자기가 혼자임을 강조한 남편의 문자 메시지부터 그 여자랑 주고받은 아들에 대한 양육 이야기까지 증거가 수두룩 빽빽이더군요. 덕분에 6개월 만에 남편과의 악연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딸에 대한 양육비와 별개로 위자료도 2,500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혼인 후에 출생아가 된 점은 가슴에 사무칠 만큼 속상했지만 딸도 언젠가는 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 주리라 믿는 수밖에 없었네요. 남편은 지금도 미안하다고 종종 사과의 뜻을 담은 장문의 문자를 보내오곤 합니다. 자기에게 영원한 사랑은 저 하나뿐이라면서 언제든 용서가 되면 돌아와 달라고요. 제가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자마자 그 여자랑 알콩달콩 두 집 살림 해가며 지내놓고는 거짓말을 하려거든 입에 침이나 바르고 하라고 한마디 해줬네요. 처음부터 자식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제게 접근했으면서 결혼하고 나서 그 애까지 키워달라면 제가 좋다구나 키워줄 거라 생각했냐고. 마음 같아서는 그 여자고 당신이고 내 눈앞에서 머리채를 다 뽑아버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 정도에서 끝내주는 걸 고마워하라고 한마디 했어요. 우리 딸아이 양육비 하루라도 늦게 보내주기만 해보라고. 내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면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울음장을 놓으니 그제서야 그 입을 다물더군요. 나는 그 여자랑 다를 거라고. 내 배불러 낳은 자식 당신에게 보여줄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친부에 대해서 궁금하다 물으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보겠다고요. 온 가족이 합심해서 저를 속여놓고선 이제와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해달라는 건 너무 큰 욕심이지 않을까 싶네요. 입양하자는 말을 꺼냈을 때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했지만 검은 머리 짐승은 아이가 아니라 남편, 그리고 그 사실을 속인 시댁이 아닌가 싶네요. 그래도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은 다 쏟아냈으니 속이라도 조금 후련합니다.